아니 2번이나 떨어졌으면 집에 가세요. 다른 사람한테 좀 기회를 좀 주세요. 혹시 학교 다니실 때 뭐 친구를 좀 두드리 패시거나 꽂아갖고 뭐 머리를 돈을 좀 땡겨 쓰시고 뭐안 갚았다 나 국회의원이야 나한테 돈 받으러 오지 마. 돈 좀 줘. 압력솥 뚜껑을 연다고 열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핸들을 잡고 있었다. 음주 운전을 하셨다거나 그런 경우.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8년을 무대 뒤에서 사상구민의 커튼콜을 기다리며 묵묵히 사상구 발전에 매진해온 배재정 예비후보님 모셨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빨간색 국민의힘 후보만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우리 파란색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우리 후보님 모시고 이렇게 오늘 인터뷰 영상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이네요. 저도 영광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네. 원래 이 정도로 나쁘지는 않은데요. 뭐 계속해서 거리에서 뭐 설 요즘 인사 활동하시고. 드리고 네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를 계속 외치다 보니까 목소리가 정상이 안 돼서 혹시 네. 들으시는 분들이 껄끄러우실까봐 제가 아닙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좀 네. 예, 좋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안 그래도 우리 후보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약간 목에 피로가 좀 묻어 계시는 것 같아서 요즘 유세 활동 때문에 목에 무리가 많이 가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후보님, 네. 보통 우리 19대 때, 네. 19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이제 네. 국회에 입성을 하셨고, 네. 보통 비례대표 출신들이 임기가 끝나면 양지인 수도권 쪽으로 포커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후보님은 다른 그 후보들하고 틀리게 묵묵히 우리 사상구 쪽에 계속 이렇게 매진을 해오셨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사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감전국민학교, 당시엔 국민학교였죠. 네네네. 감전초등학교, 그리고 네. 주례여중을 나왔는데 저의 어린 시절이 묻혀있는 사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당으로부터 혜택을 입은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당으로부터 혜택을 입었으니 그걸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고 당시에 조금 비장하게 말씀을 드리면 험지인 부산 사상에서 장렬하게 산화하겠다 이런 각오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이 행로를 보면 산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2번의 이제 고배를 네. 정말 별로 안 마시고 싶으셨을 건데 탁 드링킹을 하시고 나서 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많이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버티시고 또 그 와중에 또 멘탈 잡아가시면서 현재 22대 총선에 출마하시기까지 네, 정말 네. 이 많은 우여곡절 그리고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사상구가 현역 3선 의원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전국구 선거구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 과정에서 힘드셨고 했던 부분들이 주마등처럼도 스쳐 지나고 한편으로는 저는 재밌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번에야말로 장 의원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약간 조금 뭐야 하면서 김 빠지는 어떤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2번 떨어진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뭐 약간 우스개처럼 말씀을 드리면 네. 맨 처음 지역구 출마해서 떨어졌을 때는 사실 저도 이런 뭐 국회의원 선거라는 걸 지역에서 해본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떨어진 건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당선이 될 수 있는 건가? 약간 그런 혼란 속에서 이 선거를 치렀었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낙선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추스르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3개월 정도나요? 근데 2번째 제가 선거를 치를 때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고 여론조사 결과도 비교적 잘 나오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가 당선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그러다가 떨어져서 사실 충격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제가 이 뒤돌아보니까 극복하는데 한 9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처음에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렸다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전하면 그럼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들에 좀 많이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가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결국 제가 좀 저 스스로를 추스른 것은 내가 그래도 세 번째 도전을 하면서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사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에 어떤 정점은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좀 나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그런 사명감으로 사실은 좀 일어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세 번째 도전을 결심하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사실 마지막 선거일 수 있다라는 네.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선거일 수 있는 이번 선거에서 모든 것을 좀 다 쏟아붓자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거고 네. 그렇게 판단할 땐 사실 뭐 장 의원께서 불출마를 하실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했었는데 조금 재밌는 것은 장 의원께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아무래도 사상이 그래도 민주당에게도 조금 유리한 지역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판단들을 하시다 보니까 네. 처음으로 예비 후보가 여러 명이 아. 지역에서 민주당 출신 예비 후보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 전 그동안 계속 혼자 단독 후보로서 활동을 해왔다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초심을 그대로 가지고 나의 사명을 좀 다 해보겠다 이렇게 네. 하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네. 뭐냐 하면 후보님이 하시고 싶다고 해서 네. 이렇게 3번이나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 같은데 다시 말해서 3번 정도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실 정도 같으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후보님의 어떤 의지랄까 이런 부분은 이미 검증은 끝났다라는 부분이고 당 차원에서도 네. 아니 2번이나 떨어졌으면 집에 가세요. 다른 사람한테 좀 기회를 좀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가 나올 때는 그만한 어떤 근거는 당연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에서는 사실 여전히 민주당이 부산에서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또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험지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다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인터뷰하다가 왜 갑자기 민주당 후보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느냐라고 혼란스러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는 시청자분들의 알 권리 그리고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어떤 인터뷰를 준비하게 됐고 따라서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배재정 후보 예비 후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실 분을 대비해서 입을 좀 풀고요. 자, 인간 배재정은 누구인가? 1968년 2월 16일생 56세시네요. 네. 한국 나이로? 이제는 55세. 55세. 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배재정. 대한민국의 신문기자, 대한민국의 여자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한민국의 별정직 공무원,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분으로 위키백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입을 좀 풀고요. 우리 이력 중에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또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네. 역임을 하셨네요. 이 말은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후보님.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 약간은 독특하고 좀 더 특별한 어떤 이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서 국무총리가 국정을 대통령을 보좌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로 네.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었고 네.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당 대변인이나 아니면 또 비상대책위원을 또 했던 경험으로서 네. 당을 운영하고 지도부로서 역할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이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또 감사하게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또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일을 또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국회의원 경험과 정무직 경험, 그 다음에 청와대 쪽에 관련된 어떤 경험을 하셨다는 말은, 모르긴 몰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겠죠. 예산을 확보하시는데도 네. 좀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후보님이 수립하신 정책을, 반영하시는 부분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알 수 있고 또 네트워크를 또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제가 좀 스스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송구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어서 사상을 위한 일에 제가 곧바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출판 기념회에서 나왔던 책 이름이 배재장의 커튼콜이더라고요. 네. 이 책 제목이 상당히 신선하고 감사합니다. 예쁘더라고요. 네. 커튼콜의 의미는 앵콜의 어떤 개념. 한 번 더 나와주세요라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언제 불러질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지루하고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시고 이렇게 다시 나온 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오깁니까? 뭡니까 후보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그 정치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정치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만들 수 있는 무기다, 뭐 수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사상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나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는 사상이 지금까지도 우리 지역민들께서 보시기에 왜 사상이 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상을 바꾸고 싶어서 사실 지역에 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만들어내겠다는 일념이 있어서 사실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저 혼자만의 어떤 의지나 뭐 사명감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튼콜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막이 내렸는데 네. 우리 관객들께서 박수를 쳐주시고 앵콜을 또 말씀해 주셔야지 커튼이 다시 열리면서 이제 새로운 막이 시작된, 물론 이제 커튼콜의 거기서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다시 무대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될 텐데 저는 그게 뭐 줄탁동시라고 할까요?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한 것과 함께 우리 지역민들께서 또 저를 선택해 주셔야 그 다음의 배재정의 정치 인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저의 진심이고 그 진심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지역민들께서 제가 지역에서 인사를 드리거나 하면 그걸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아우 10년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꼭 돼야지.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세 번째 도전이니까 이번에는 꼭 될 거야.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배재정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배재정을 좀 응원해 주시고 배재정이 그동안 묵묵하게 걸어왔던 것들을 좀 진짜 엉덩이 툭툭 팡팡 이렇게 쳐주면서 힘을 내라고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늘 일상에서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고 이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후회 없이 좀 여한 없이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보시면 뭐 20년, 30년을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셨던 분들도 간혹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하면 8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습니다만 그 8년을 하루 삼아 하루같이 정말 무대 뒤에서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며 참고 묵묵히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을 우리 후보님을 생각하니까 나름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후보다. 아유. 판단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참고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항상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출판 기념회 때 네. 책은 좀 팔렸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직설적으로 여쭤보는 네.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명 시원하게 말해주세요 코너인데요. 자, 뭘 시원하게 말하느냐? 혹시 내 마이너스나 내 어떤 허물이 있다면 미리 조금 깨놓고 가는 시간. 자,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우리 후보님 굉장히 좀 점잖으신 어떤 이미지지만 그건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10대 시절은 또 모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친구를 좀 두드려 패시거나 꽂아갖고 머리를 좀 잡아 당겼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네요. 예. 예. 다행이고요.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제 돈을 좀 땡겨 쓰시고 안 갚았다 나 국회의원이야 나한테 돈 받으러 오지 마돈 좀 줘. 이래 채권 채무 관계에 혹시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제가 특히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못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검증을 네. 치열하게 이렇게 다 하시기 때문에 네. 까면 다 나옵니다. 혹시 아니 나는 압력솥 뚜껑을 연다고 열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핸들을 잡고 있었다 등등의 어떤 음주 운전을 하셨다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시고요? 없네요.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거 먹으면 조금 안 피곤해진다 이래갖고 유혹을 못 이기셔갖고 혹시 마약을 좀 경험해 보셨다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마약을 네. 실제로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십니까? 네, 네. 단지 드라마에서는 그렇다면 많이 봤는데 사상 구민을 위한 마음에 취해 계셨던 겁니까? 후보님은? 자, 그러면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좋은 결과가 있으셔갖고 네. 당선이 되셨어요. 네. 그토록 바라시던 네. 커튼콜을 받으신 거지. 네. 드디어 사상구민의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딱 나가고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셨던 되면 만큼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부름에 응하는 어떤 공약과 이런 것들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 만약에 공약 실천이 정말 불가항력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제외하고 분명히 자기가 실천해 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그 공약들이 실천이 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정말 구설에 올라갔고 난 배재정 저럴 줄 몰랐네. 이거 배우니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라는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 후보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될 네.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국회의원을 또 한번 경험을 해봤고 네. 정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네.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람의 일은 모르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제가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면 그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판단을 저는 따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경중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져야죠. 때에 따라서는 내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우리 후보님의 배재정 후보님의 지난 8년간 어떤 공약을 실천할 거리라 나는 이거는 꼭 내가 지켜내겠다. 그리고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꼭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하는 공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약 첫 번째가 사상구 일자리 재단과 사상공단의 활성화 도모라는 네. 어떤 네. 공약을 거셨어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상이 공단을 끼고 있는 곳이라는 건 아마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사상공단이 60년대, 70년대 저희 아버지도 사상공단에서 일을 하셨습니다만 부산의 발전을 사실 견인했던 곳인데 네. 그 이후에 변신하는데 발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좀 쇠락하고 영세해지고 그렇게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사상분들이 사상공단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다행히 사상 지역의 활성화 지역도 또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서부산청사도 2025년이면 착공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는 시작했습니다.
합니다만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사상공단을 첨단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거기에 저는 이제 계속해서 가속도를 붙여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네. 우리 사상에 계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 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재단을 통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재교육도 계속해서 하면서 또 필요할 때는 일을 바꾸는 데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잡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을 총괄할 일자리 재단이 꼭 사상에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상하면 사실 부산에서도 알아주는 사통팔달의 도시입니다. 네네. 뭐 김해공항 가깝고 경남 가깝고 뭐 거기에 지하철이 있고 모든 어떤 이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2029년 가덕신공항도 또 개항을 시켜야 되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천공항의 도심터미널로 뭐 삼성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서울역이 사용되는 것처럼 사상을 공항터미널로 만들면 유통과 그리고 교통의 어떤 이제 진짜 핵심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판단으로 공항터미널을 포함해서 사상을 좀 서부산의 이 핵심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럼 조금 전에 두 가지 공약을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신 건데요. 네네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사상구 일자리 재단 그리고 사상공단의 활성화를 도모하시겠다라는 네네네. 말씀과 네. 서부산 도심공항 복합터미널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을 네네. 같이 해주신 것 같고요. 네네네. 세 번째가 네.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 지원을 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허브센터 조성을 네, 하시겠다라고 네, 네. 말씀하셨는데 조금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 사실 소상공인이 특히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비중이 워낙 크고 그런데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갈수록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겨우 버텼는데 지금도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 저는 길을 가다가 우리 소상공인들 계신 그런 가게들을 늘 손님이 있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게 저의 습관이 되었는데 네. 손님이 없는 가게들을 보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판로 지원을 위한 허브센터를 생각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디지털화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판매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판로를 또 좀 개척하는 데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사상으로 오셔서 소상공인들이 판매하시는 부분들을 또 만끽하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또 그런 판로를 지원하는 그런 센터들을 만들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공약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공약을 보니까 네. 제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경남 양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상으로 이사 오실 생각을 사상에 원래 살았었어요. 네. 원래는 살다가 네. 저희 배우자가 간호사라서 양산에 있는 대학병원 쪽으로 이제 취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양산으로 이사를 가게 그럼 됐는데요. 억지로 사상으로 이사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네, 저도 저 구덕터널 밑에 네. 도계공 아파트 고항마을에 예. 살았었습니다. 예, 학장도 사상구 주민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후보님이 조금 더 남다르게 네, 느껴지는 네, 바이기도 네, 한데요. 네. 아니 양산에 보면 양산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양산 지역의 독립운동가만을 특별히 좀 조명한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배재정 예비 후보님 공약에 보니까 사상의 독립운동 기념파크를 조성하시겠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상에 네.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뭐 자그마한 기념관 정도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사상 주민들께서 함께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사상에 훌륭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파크를 조성하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수년 전부터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썼던 책에도 이 부분을 썼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상에 계신 분들의 자긍심을 또 높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또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사상 독립운동 기념파크 조성. 예.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사상구에 또 나름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디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은 하시면 안 되지만 지금 후보님 머릿속에는 이미 네네. 어디에 어느 정도의 하면 규모 좋겠다. 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청사진이 지금 구상되어 네네. 계시다는 네네. 거죠. 네. 만약에 우리 배재정 예비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 사상구 구민 여러분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사상구의 랜드마크가 될 사상구 독립운동 기념파크가 조성이 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배재정 예비 후보님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순서로 네. 후보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월 10일 네. 어느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날까요? 전국구 관심을 받고 있는 구기 때문에 아마 후보 간의 어떤 그 경쟁도 치열하고 아마 개표 방송을 보는 어떤 재미도 또 남다른 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한 자정 정도 되면 결론이 난다고 보고요. 그럼 이전에 뭐 네. 보통은 또 출구조사가 있으니까. 이미 이제 슬슬 이제 후보님 머릿속에서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당선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 이제 이게 당선 소감이 있을 것이고 이제 패배했을 때 낙선에 인정하는 어떤 소감 발표가 있을 건데 지금 당선이 됐다고 보고 우리 후보님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사상구민에게 하는 감사의 당선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닐까요?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니 아직까지 뛰고 있는 후보자가 저렇게 건방지게 아니 당선 저는 소감을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린 게 네. 우리 후보님들이 당선한다는 자신감으로 완주하시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이게 내가 하나의 어떤 다짐? 나중에 그렇죠 다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왜 배우보는 초심을 그때는 잃었느냐 그렇게 저는 얘기해놓고. 그런 측면에서 예.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거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이 감격을 시간이 지나서 꼭 느끼시라는 하나의 어떤 제안이기도 그런 합니다. 깊은 뜻. 네네. 예. 그래서 당선됐다고 보고 지지해주신 사상구민에게 감사의 당선 소감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후보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전혀 저한테 팁을 안 주시고 지금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상 주민 여러분 함께 해온 10년의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무너졌을 때 좌절했을 때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배재정의 정치는 시작입니다. 우리 사상 구민과 함께 손잡고 저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는 사상을 더 살기 좋은 곳, 나 사상에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오늘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적인 성향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얼마나 작용하는가 하는 그런 쪽에 포커싱이 되는 후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행복한 어떤 결과물로 남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우리 후보님과 사전에 인터뷰 전에 여쭤본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짧은 머리를 고수하시느냐 커트 머리 아니면 단발 지금 머리는 단발에 가까운 머리신데요. 네. 여쭤보니까 이거는 후보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첫 번째는 긴 머리가 조금 어울릴까요? 오히려 반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제가 여쭤보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 사상구 유권자 여러분, 그녀가 돌아왔다. 영어로 하면 she's back. 자,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지난 10년을 하루같이 준비하며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긴 머리
말리고 손질하는 데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아껴가며 사상 구민의 발전과 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왔던 그녀가 22대 총선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판단에 큰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후보님의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